자, 그렇다면 이렇게 조심스러운 시장 분위기,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암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산암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정말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어닝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운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오펙 관련된 회의에 대한 결과 내용에 주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유틸리티와 에너지 섹터들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되돌리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아마 엔비디아의 어닝 전까지 조심스럽게 움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엔비디아 실적을 꼽아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카시카리 총재와 윌리엄스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둘 다 이미 어느 정도 자신들의 발언을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펙에 대한 회의가 연대 진행 중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5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과 연준의 회의로 그리고 미국 석유협회의 주간 원유 제휴가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어닝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엔비디아의 어닝 기관들의 예상치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가 매출이 427억 달러, EPS가 0.85달러로 잡혀 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자체 가이던스는 매출 기준으로 421억에서 438억 달러로 컨센서스 범위 안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데이터 센터 매출이 3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 이상 급성장하면서 여전히 전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게이밍 부분 관련해서는 28억 달러 6% 성장이 그칠 전망이고 오토모티브 부분은 76%가량 증가한 6억 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전망을 보시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이 컨센서스를 소폭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수출 금지 영향으로 2분기 가이던스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CT도 중국 수출 규제와 호퍼칩의 수요 둔화로 인해서 2분기 매출이 컨센서스 대비 부진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EPS를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저번 어닝에서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마진율이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H20 칩 중국 관련된 수출 금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수출 규제를 하게 되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H20 칩 판매로 인해서 150억 달러의 손실을 겪고 1분기에만 55억 달러에 해당하는 재고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H20 칩 자체가 다른 회사들에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닌 중국으로만 팔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H20 칩 판매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나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시장이 이 손실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고 앞으로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심리가 긍정적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옵션에 대한 기대값을 봤을 때 6%가량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73%가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전히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대부분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기준으로 중국계 새롭게 발표가 될 블랙웰 관련된 칩, 다운그레이드된 버전, 수출이 가능한 버전에 대한 발표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어닝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가장 일단 관련된 소식은 바로 일본 제철의 USTL 관련된 인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본 제철이 UST를 인수하는데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인수 거래에서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 행사할 수 있는 골든쉐어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니폰 스틸은 UST를 인수할 때 주당 55달러에 인수할 것 같다는 발표가 나왔고요. 현재 이 골든쉐어라는 것은 특정 기업 결정이나 임원 서민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지분 혹은 권한을 의미를 하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 권한이 주식 형태의 실제 지분이 될지 아니면 제한된 의사결정 권한만 부여된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인수합의는 총 140억 달러 규모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중 24억 달러는 펜실베니아 몬벨리 공장의 신규 투자가 될 예정이고 미국 정부는 이번 골든쉐어 확보와 신규 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 철강 생산량과 일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게 목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클라우드 보안기업 옥타가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 옥타는 분명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주가가 10%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옥타의 1분기 매출을 12% 증가한 6억 8,800만 달러, 조정 EPS는 0.85달러를 기록하면서 월가의 예상치를 모두 크게 상회를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옥타는 주요 지표에서도 견조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총 잔여 이행 의무 RPO는 21%가량 증가를 했고요. 현재 RPO도 22억 2,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다 영업이익률도 전년보다 5.1%가량 개선됐고요. 자유연금률도 2억 3,8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현금 창출 능력을 입증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원인이 나왔고 사실 가이던스마저도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호실적과 낙관적인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향후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일단 CEO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대형 고객 확보와 신제품 호응으로 2026년도 회계연도를 경고하기 시작을 했으나 최근 고객들과의 논의가 신중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발표하게 되면서 고객들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이런 보수적인 전망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실망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장전 거래에서 12%가량 급락하게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 도중에 저희가 젠슨왕 CEO의 음성이 잠시 노출이 되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장 마감 후에 내놓는 실적과 다음 젠슨왕의 목소리에도 주목해 보시죠.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암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